많은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채널을 못 돌리게 하는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연역적 화법이에요. 이제 수사학에서 왔는데 생략 3단 논법 중에 하나입니다. 연역적 화법은 결론을 먼저 내리는데요. 그 결론이 사람의 상식이 좀 어긋나는 또는 왜?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 돌리다가 딱 서버린다고요. 궁금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객님, TV를 사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십시오. 두들기고 사세요. 그럼 못 돌립니다. 냉장고 구입할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홈바가 있느냐, 없냐만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 여기가 주무시는 곳이 되면 침대 위로. 그렇죠. 실제로 이런 화술에 의한 직접적인 설득 말고도 홈쇼핑에는 시청자를 유혹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다. TV를 시청하던 잠재적 소비자인 시청자가 무심코 채널을 멈추는 순간 이미 쇼핑 호스트와의 심리 게임은 시작되는 것. 분리해서 또 핸디형으로도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하다. 가사 노동이나 가족 건강과 같이 결코 거창하지 않은 얘기로 시청자를 서서히 몰입시킨다. 마치 친근한 이웃의 이야기 같았던 것이 곧 내 이야기로 와닿고 그 다음의 상황은 각자의 경험에 비춰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까.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홈쇼핑의 설득 장치는 결제 방식에도 담겨 있다. 25kg를 도대체 어떤 가격대에 가져갔느냐. 12개월 무이자 할부라는 제안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제법 실속 있는 소비라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심리를 파고드는 자극적인 한마디도 한 몫을 한다. 한 달에 단돈 얼마라든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과 같은 말에 충동 심리가 생긴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나 매진, 마감 임박이라는 단어를 보고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잡았다 놓았다 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터. 예, 그렇죠. 실제로도 텔레비 보다 보면 이렇게 마감 임박이라든가 매진 뭐 가까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일단 전화 초조해지고 전화번호부터 누르게 되거든요. 그 실제로도 또 다른비도 한번 구입을 했었고요. 그중 하나가 FAB 전략이다. 일단 그 카피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나 또 명함에 카피라이트 찍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나 제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B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즉 B가 이제 베니핏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얼마나 설득적이냐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열해보고 그 중에 강력한 한 가지 특징을 장점으로 살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FAB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교를 광고해야 할 때 먼저 여러 가지 장점을 찾은 다음 가장 두드러진 장점을 찾아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익일지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밝히는 카피의 핵심이다. 카피 하나가 광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카피를 소비자에게 각인될 메시지로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초. 그렇다 보니 제품에 알맞는 최상의 한 줄을 뽑아내야 하는 게 그의 역할이다. 저는 우선 광고도 그 문화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못 살 때라든지 또는 지금도 이제 그 중진국, 후진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제품의 품질을 믿지 못할 때는 품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제품이 왜 좋은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삼성이든 LG든 뭐 많은 제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가 아니고 이 제품을 내가 썼을 때 어떤 생활의 편의가 있는가. 그게 설득적이라고 봅니다. 많은 데이터들을 보게 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데이터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나옵니다. 그 기회에 대한 부분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미래 예측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듯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규합해 가지고 어떤 전체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상력을 넘어가는 형태의 무엇인가 새로운 결과가 나왔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빅데이터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의 사례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과거 라디오와 TV에서 SNS로 이어진 선거가 이제는 빅데이터 선거로 변모하고 있는데
오바마 캠프는 2012년 대선에 빅데이터를 접목시켰다. 오바마 캠프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소수의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수치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 헌금이었다. 대선 2년 전부터 꾸려진 빅데이터 팀이 할리우드 정치연금 디너 파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으로 40대 여성을 꼽았고, 이들에게 인기 있는 배우가 조지 클루니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그를 초대해 마침내 성공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 반면 오바마 캠프보다 훨씬 늦은 대선 7개월 전부터 데이터 수집에 들어간 롬니 후보.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은 데이터 양이다. 많은 데이터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 롬니 후보가 이것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사람들의 속마음과 취향을 읽고 앞날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최근 마케팅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릇이나 주방 도구를 마케팅할 때는 요리가 아닌 여가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게 송기령 부사장의 생각. 그렇다면 최근 요리 트렌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을까? 요리라는 행위에 사람들의 어떤 인지를 분석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30억 건 정도 데이터를 봤어요. 3년 동안에. 그랬더니 예전에는 요리가 성실하고 편안한 행위였다는 거죠. 이유는 엄마가 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감성은 즐겁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웹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한 요리의 과정을 올리기 위해서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취미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죠. 조리 도구를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먼저 여가 활동의 주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데이터였다. 실제로 서울의 여가 활동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요리가 흔히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떠올랐고, 이는 요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힌트를 제시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이터 분석에선 요리가 남에게 자랑하던 문화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하는 즐길거리로 변하며 거창하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으로 정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조리 도구를 마케팅하려면 이렇듯 요리를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것. 어쨌든 설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지사지의 어떤 스탠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편이 그 전달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설득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득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포갑이거나 아니면 강요가 되는 것이죠. 설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사람의 생각의 베이스에 어느 부분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빅데이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일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로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성공적 성과를 거둔 한 제약업체가 있다. 그들의 빅데이터 전략은 소비자를 설득하는 데 아주 주요했다. 이곳에서 개발한 이른바 멍 빼는 약은 2002년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멍 치료 연구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지금껏 타 제약회사의 유사 제품을 경쟁 상대로 삼아온 것과 달리 진짜 경쟁 상대는 계란이나 쇠고기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 당연히 마케팅의 시각도 달라져야 했다. 절대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니즈가 있는데 그 니즈를 제가 빅데이터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제가 찾아낸 거지 절대 우리 소비자를 설득한 건 아니거든요. 니즈를 찾는 순간 알아서 50% 뛴 거예요. 하지만 빅데이터는 시도 단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인해 기업은 어떤 이익을 얻고 또 자사 환경에 맞는 빅데이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국내 기업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은 많지만 섣불리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